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멈춰선 시간. 한도윤 씨의 집에는 22년째 멈춰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한 노인이 먼저 눈을 뜹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도윤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립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아들의 방 앞입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희미한 전자음이 방 안에서 들려옵니다. 아들아, 아빠 왔다. 오늘도 일어나자. 침대에 누운 사람은 그의 아들 한지훈입니다. 한때는 멋진 군복을 입고 어머니를 웃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한 번에 그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신호음이 들립니다. 도윤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천으로 아들의 손을 닦아줍니다.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천천히 마사지를 합니다.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다시 깨어나 아빠라고 부를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 간호사 박소정이 들어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얘가 나를 기다리거든. 아버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제 계단에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박소정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집을 방문하며 이 노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액을 교체하고 아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방만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아니, 22년 전과 똑같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 옆엔 건강했던 아내가 그리고 젊었던 자신이 서 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마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합니다. 지훈이 약, 정화약.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챙겨야 할 것들을 꺼냅니다. 식탁 위에는 빼곡하게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지훈이 몸 돌리기 이 시간마다. 수액 확인. 욕창 체크. 그리고 또 다른 메모. 정화 요양병원 방문 시간 오전 10시, 오후 3시. 오늘은 아내부터 보러 가야겠다. 어제 전화 왔는데 밥을 안 드셨다고. 그는 다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지훈아, 엄마 보러 다녀올게.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그가 떠난 방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갑고 끝없는 그 소리. 하지만 도윤은 압니다. 그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면 자신의 심장도 함께 멈출 거라는 것을. 도윤은 현관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무릎이 아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숨을 한 번씩 내쉽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립니다. 그는 오늘도 두 곳을 오갑니다. 집과 병원, 아들과 아내. 그 사이에서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니까. 사랑은 때로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멈춰버린 시간의 집. 그곳에서 한 남자는 오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팁니다. 세상에는 기억하는 사람과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아노 소리로 가득합니다. 한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습니다. 걸음마다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그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302호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아내 이정아가 앉아 있습니다. 흰색 환자복은 크고 헐렁합니다. 머리칼은 희미하게 흘러내려 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바깥 하늘을 바라보며 손에 식은 죽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듭니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서 입가로 가져갑니다. 정아야, 이제 먹자. 그녀는 고개를 돌립니다.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도윤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냥 밥 챙겨주는 사람이지. 그는 식은 죽을 다시 떠서 숟가락에 올립니다. 천천히 아내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정화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 박소정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늘은 기억이 조금 흐릿하시네요. 며칠 후면 나아지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웃으며 도시락을 싸주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정화는 잠시 도윤의 손을 쳐다봅니다. 식은 죽을 한 입 더 삼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울먹입니다. 지훈이 밥은 먹었대요? 도윤의 손끝이 떨립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응, 잘 먹었어. 아주 잘 자고 있어. 그 말은 진실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습니다. 마치 그 말만으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은 듯합니다. 박소정이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님도 선생님도 좀 쉬셔야죠. 도윤은 잠시 창가를 바라보다가 대답합니다. 내가 쉬면 이 사람은 누가 챙겨요? 창밖으로 낙엽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낙엽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정화의 숨소리가 약하게 흔들립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줍니다. 차갑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을 조금 엽니다. 찬 바람이 스며듭니다. 희미한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비춥니다. 도윤은 낮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말 뒤에 긴 정적이 흐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병실입니다. 도윤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힙니다.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고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도 슬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히는 것은 더 슬픕니다. 도윤은 오늘도 그 슬픔을 삼킵니다. 혼자서 조용히. 병실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흐릅니다. 그 멜로디는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랑처럼. 기억은 때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조차 낯선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날도 한도윤은 새벽부터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구부러진 허리에 기대는 지팡이는 오래전부터 그의 또 다른 다리가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302호실 문을 엽니다. 아내 이정아는 침대에 앉아 벽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허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은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정아야, 나왔어. 그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식판 위 죽을 떠서 숟가락에 올립니다. 오늘은 미역국도 조금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던 그거. 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낯섭니다. 그 눈 속에는 도윤이 없습니다. 누구세요? 왜 자꾸 여길 와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잠시 후 정화가 손으로 머리를 움켜줍니다.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망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녀의 떨리는 손이 공중을 휘젓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정화는 계속 소리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하필 우리야?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끝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는 그 말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자신에게도 던져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러나 오늘만큼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습니다. 의사 김태진이 들어옵니다. 상황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조금 심하네요. 약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덧붙입니다. 이럴 땐 잠시 떨어져 계시는 게 좋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면 더 불안해요.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은 아내 곁에 다가갑니다.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흐느낍니다. 그의 손끝에는 차가운 땀과 떨림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서서히 진정됩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합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도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환자분은 아버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도윤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쥡니다. 그 손에는 주름과 세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정화가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한 방울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도 슬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히는 것은 더 슬픕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슬픈 것은 잊힌 후에도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침대 옆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립니다.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도윤은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너 대신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는지.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기억이 무너진 곳에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혼자서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다가 무너지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새벽 3시. 한도윤은 급하게 눈을 뜹니다. 아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립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방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지훈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가래가 목에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석션기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는 몇 번이나 시도 끝에 가래를 빼냅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됩니다. 하지만 도윤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무릎이 꺾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아버님 부인께서 밤새 계속 우시면서 아버님을 찾으세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도윤은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반. 아직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지금 갑니다. 그는 아들의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합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급히 전화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간호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도착합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는 택시를 부릅니다. 새벽 택시비는 비쌉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심하게 떨립니다. 난간을 꼭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갑니다. 택시가 도착합니다. 그는 겨우 택시에 오릅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택시에서 내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립니다. 운전사가 부축해줍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병원 입구까지 걷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10m도 안 되는 복도가 100m처럼 느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중간에 벽에 기대 쉬어야 합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아내 정화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어디 갔어? 왜 안 와? 지훈이는 어디 있어? 도윤이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꺾이며 바닥에 무릎을 짚습니다. 아버님! 당직 간호사가 달려와 부축합니다. 그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섭니다. 침대 옆 의자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저앉듯 앉습니다. 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왔어. 그녀는 그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 누구야? 내 남편 어디 갔어? 도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계속 그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그녀는 조금씩 진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 그녀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새벽 6시. 집에 있는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지훈 씨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당직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일어나야 해요. 아들이 아파요. 그는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팔을 잡아줍니다. 겨우 일어섭니다. 하지만 서 있기도 힘듭니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버팁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연락해서 지훈 씨를 봐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야 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립니다. 중간에 멈춰 벽에 기댑니다. 숨을 고릅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립니다. 평소 같으면 1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도 떨립니다. 1층에 내려와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가 올 때까지 입구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택시가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내려와 부축해줍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집에 가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픕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택시에서 내립니다. 계단 앞에 섭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립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습니다. 한 계단 올라갑니다. 다리가 꺾입니다. 난간을 더 세게 잡습니다. 다시 한 계단 올라갑니다. 숨이 가쁩니다.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열쇠를 꺼냅니다. 손이 떨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 끝에 문을 엽니다. 아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아들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아들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침대까지 가는 3미터가 너무 멉니다. 벽을 짚으며 걸어갑니다. 마침내 침대에 도착합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어. 괜찮아. 간호사가 조용히 나갑니다. 방 안에는 도윤과 아들만 남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도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하지만 아들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이제 힘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정아도 너도 모두 아빠를 필요로 하는데 아빠는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구나. 그는 한참을 웁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웁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바닥에 앉아 웁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새로운 하루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 합니다. 한 번 실패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주방으로 갑니다. 아들의 약을 준비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그는 버팁니다. 내일도 버틸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서라도 버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듭니다. 사람의 몸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벽 어스름 한도윤은 두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며 일어납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약봉지를 챙기고 지팡이를 붙잡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숨이 유난히 가쁩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여느 날처럼 고요합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중간쯤에서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벽에 부딪힙니다.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버님. 뒤에서 간호사 박소정이 달려와 부축합니다. 도윤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그립니다. 다리 많이 부으셨어요. 오늘은 좀 쉬셔야죠. 도윤은 허리를 펴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오늘은 정아 밥 먹이는 날이에요. 하루만 빼먹으면 혼나요. 그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정아는 여전히 창가 쪽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보자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그는 그 미소 하나에 다시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정화 오늘은 많이 괜찮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손수 죽을 떠서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팔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 한 숟가락이 그릇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닦아냅니다. 그는 중간중간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릅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눈앞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막 숟가락을 듭니다. 정화가 천천히 입을 벌립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팔을 잡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는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아픈 것도 잊혀요. 그러나 말과 달리 그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떨립니다. 간호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료진을 부릅니다. 의사가 들어와 무릎을 눌러봅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통풍까지 오셨네요. 이제 보행도 어렵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덧붙입니다. 보호자분이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저 사람은요, 내 손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의사는 입을 다뭅니다. 그는 이미 압니다. 아무리 말려도 멈추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대고 밖을 바라봅니다. 비에 젖은 유리 너머로 젊은 시절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그때의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를 지금까지 붙잡아온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입니다. 몸이 부서져도 좋아요. 이 사람 손 놓을 순 없어요. 그 말이 병실에 맴돕니다. 빗소리와 섞입니다. 그의 어깨는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 힘입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또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도윤의 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무너지는 몸을 이끌고 또다시 그 복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모든 이별에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때로 작별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가 병원 창문을 두드립니다. 한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복도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제 스스로 걷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병실을 찾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 이정화의 작은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희미하게 비누 향이 남아 있습니다. 302호실 문을 엽니다. 병실 안은 조용합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파이프가 희미한 리듬으로 흔들립니다. 그녀의 입술은 창백합니다.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를 그녀 곁으로 밀어붙입니다. 손수건을 펴서 그녀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옛날에 우리 첫 여행 때도 비가 왔었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정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입니다. 의사 김태진이 들어옵니다.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도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감싸줍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습니다. 정아야, 이제 그만 힘들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부드럽습니다. 지훈이도 잘 있고 나도 곁에 있어. 정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립니다. 그 짧은 떨림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대답입니다. 그 순간 정아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같이 가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아내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의료진이 다가와 모니터를 끕니다. 기계음이 멈춥니다. 병실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걱정 마. 내가 가도 난 여기서 끝까지 버틸게. 간호사 박소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나갑니다. 남은 건 노인의 흐느낌과 창밖의 빗소리뿐입니다. 도윤은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손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병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천천히 놓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손수건을 품에 넣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 끝 창문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같이 가자고 했지. 아직은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슬픕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가요. 그 말은 지금 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버틸 것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도윤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외롭지만 꿋꿋합니다. 장례는 끝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장례식장은 비가 그친 뒤에 습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영정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이정화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향냄새가 은은히 퍼집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조문 인사를 건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겠죠. 그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정아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숨이 가빠집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흰 국화를 손끝으로 어루만집니다. 하얀 꽃잎이 부서질까봐 아주 천천히 줍니다. 간호사 박소정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아들의 호흡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아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훈아, 엄마 갔단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평온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칼을 쓸어 넘깁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건 차가운 피부의 감각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쓰다듬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의 곁에서 잠이 듭니다. 새벽녘 기계음이 한층 크게 울리며 깜빡입니다. 그는 잠결에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기계음이 다시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는 이 순간이 두렵지만 동시에 안심이 됩니다. 아내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여전히 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합니다. 그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는 아내가 좋아하던 곡입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는 조용히 따라 부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노래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정화야, 들리니? 우리 노래야. 그 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아내의 목까지 대신 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노래와 기계음만이 남아 천천히 뒤섞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그 새벽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잠이 듭니다. 그의 손과 아들의 손이 엇갈려 포개집니다. 그 손 사이로 잔잔한 체온이 스며듭니다. 그 온기는 오래도록 쉽게 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 세상은 더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남은 사람은 더 크게 사랑합니다. 혼자 남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도윤은 오늘도 버팁니다. 내일도 버틸 것입니다.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빛은 희미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합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팔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침대 옆에서는 아들의 산소호흡기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는 손끝으로 아들의 팔을 쓸어내립니다. 지훈아, 오늘은 아빠가 조금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숨소리와 뒤섞여 작게 떨립니다. 그는 그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기계음만이 방 안의 시간을 대신 셉니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얀 수의 속에서도 미소 짓던 얼굴, 여전히 부드러웠던 눈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정화야, 이제 내가 기다릴 차례지.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켜 작은 서랍을 엽니다. 손이 떨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훈이 돌봄 일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칩니다. 22년간의 기록이 빼곡합니다. 약 먹이는 시간, 몸 돌리는 방법, 욕창 예방법.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2025년 10월 5일.
오늘 정화가 떠났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먼저 갔단다. 우리도 곧 따라갈게. 글씨는 삐뚤삐뚤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씁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오래 붙잡았구나. 미안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려 펜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는 그것을 줍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의자에서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 손길은 오랜 세월의 무게만큼 느립니다. 이젠 괜찮아. 내가 가도 아빠는 따라갈게.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은 채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끝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 사이에는 아내가 남긴 손수건이 고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가자. 그 말은 기도처럼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합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고요가 깃듭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함께 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한도윤은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기계음이 울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 너머로 더 큰 고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고요입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만남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지난밤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정지된 듯 고요합니다. 침대 위에는 아들 한지훈이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한도윤이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들의 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손 사이에는 작은 손수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간호사 박소정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녀는 압니다. 한도윤이 마침내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통이 아닌 평온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끝까지 함께 쉬었네요.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 앞에 서서 묵념합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울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 너머로 더 큰 고요가 느껴집니다. 햇살이 손수건 위로 비춥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그 순간 손수건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합니다. 며칠 후 도윤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집니다. 요양병원 직원 몇 명과 마을 사람 몇이 참석합니다. 영정사진 속 도윤은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가족 곁을 지키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삶은 작았지만 그 안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지우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료진은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박소정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지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선생님, 아직도 아버님 손을 느끼는 거죠? 밖으로 나서자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벚꽃이 피어오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붑니다. 요양병원 담벼락 옆 작은 정원에는 새들이 모여 지저깁니다. 박소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 같이 있겠지. 그날 오후 병실 창가에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 미소는 잠시지만 분명합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아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병실 밖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햇살이 가득한 복도, 그리고 창문 너머의 하늘. 그 하늘 한가운데에 흰 구름이 두 줄 나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도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병실에 남아있습니다. 아들의 손끝에 아내가 남긴 손수건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가족의 끝은 없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한 가족은 계속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늘 위 구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구름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이니까요.